여러분, 그럼 저 진짜 오늘 봉인 해제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죠. 나름대로 도의적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중에 절반만 좀 해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수위가 세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가 지난달 22일 밝힌 6월 지방선거전 합당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양당이 합당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이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죠? 거의 사실상 마지막 의총이었죠. 이제 초선, 그리고 재선, 중진, 3선 이상 토론회, 그리고 일요일까지 최고위원 마라톤 릴레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조국혁 신당 쪽에서는 지선에 대해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 2월 3일부터 예비시도지사 후보자 등록일이 시작되었고 사전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 13일까지는 이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겠다. 공식적인 입장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2월 10일인 오늘 사실상 민주당에서 마지막 의총을 통해서 전체 의견을 취합한 후 전당원 투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논의가 중단될 것이냐였는데 저는 사실 전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논의는 뜨거워졌고 이야기는 뭐 차고 넘쳐도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는 당원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해요. 결국에 당원들의 뜻을 못 물어보고 끝났다는 게 너무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솔직히 울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전당원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어떠한 점들을 바라봐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당대표가 올린 글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달 22일 저는 당대표로서 조국혁 신당과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오직 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선거에서 통합이 큰 힘을 발휘한 걸 봤습니다.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자리 만들어 국회의원 말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 주인이 국민이듯 당원 주권 시대의 당 주인은 당원, 당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 통합을 제안하고 당원께 길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이 승리와 승리를 뒷받침할 거란 믿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지선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 신당과의 연대 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선 후 통합 추진 준비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조국혁 신당과 통합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우리 모두는 선당우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찬성도 애당심, 반대도 애당심, 당 주인인 당원의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은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민주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 신당 당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오늘 당원 투표를 할 거라는 예상이 빗발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정청래 당대표의 스타일인데요. 당원 투표를 마지막 날까지 하고 싶어 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의 주인인 당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마지막까지 넣는 걸 보면서 하고 싶었다. 그런데 왜 못했는가? 이게 이제 어제 함께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 반발이 너무 심하고 설날 연휴까지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정대에서 약간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되면 우리 연휴잖아요. 설 연휴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의 문제 잡음들이 설 연휴 밥상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것은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정부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맞서싸우고 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계산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계속되면 당뿐만 아니라 그래서 당원 투표는 진행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 이후 통합준비위 그러니까 통합 관련해서 합당 관련해서죠. 지선 이후에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여기저기서의 반응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님께서 합당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걱정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결정이 민주당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이성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글을 똑같이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합 여기 마지막에만 개인 의견을 적어놨는데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활 시위를 더 뒤로 당겨야 된다. 멀리 쏘기 위해서는 활 시위를 더 뒤로 당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자, 이번에 또 김병주 의원님이네요.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형식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화합이 먼저입니다. 선거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강한 정당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성과이고 갈등이 아니라 안정이며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렇게 글을 또 적으셨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20시 40분경 정청래 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합당권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회 입장을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2월 1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09시쯤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이제 전달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대로 조국 대표가 뭐라고 물어봤죠? 합당을 하긴 할 거냐? 첫 번째. 근데 요건 이제 안 하는 걸로 지금 됐고 대신에 지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논의를. 두 번째, 그러면 지선 때 선거 연대는 할 거냐? 선거 연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지역 통합 말씀드리면서 선거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같이 가긴 할 거냐? 세 번째, 지금 거의 뭐 혁신당 지지율 2%에 3%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우군이 아니라 거의 뭐 벌레 취급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이어오는데 우리의 정책, 우리의 비전 이 얘기는 하나도 말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갈 수는 있을까요? 이런 이제 세 가지 의견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입장을 또 조국혁신당에서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총에서 지방선거 합당에 대해선 반대가 많았지만 선거의 연대성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이란 욕은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놓고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러이러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좀 어려워 보여요.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은 전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뭔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저의 의견들은 여태까지 많이 종합을 해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당에 있는 지도부나 최고위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야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수백만의 당원들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다 좋은 이야기만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의원이라면 아군 또는 우군이 함께 앞으로 민주당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 수위는 조절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죽어라 때려놓고 선거 연대는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지선 이후에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나름의 분위기가. 지선 전에 합당은 말도 안 되지만 지선 이후에 준비위를 구성해서 선거 후에 추진하는 건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력하게 지금 이슈가 되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강두구 의원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죠.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입니다.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여기 보시면 통합 찬성입니다.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은 어렵지만 그러면 이후에라도 합당을 하고 통합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실무기구를 함께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인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편차가 있다. 총리가 누구죠? 우리나라에 총리가 누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거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해준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한 내용은 대통령을 합당에 찬성하고 있는데 총리는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SNS에 올리기에 되게 개인 카톡 텔레그램 메시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서부터 터집니다. 죄송하다.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모르고 실수로 올렸다. 그럼 뭐야? 강두구 의원이 김민석 총리 같죠? 여기 총리는? 우리 총리 한 명밖에 없잖아. 어떡하냐 이제? 심지어 가장 합당 반대하면서 제일 주가가 높아졌던 강두구 의원이 사실상 거의 자백에 가까운 글을 썼다가 곧바로 지웠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캡처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저씨. 본인들이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면서 와 이거는 지금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모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수로 자백을 했다. 사실 당과 정부 대통령 당정대는 합당을 원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모른 척 반대해왔다. 친명이 아니라 우리 반명짓하고 있었다라는 거 자백하는 것과 동시에 당무 개입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왔네. 근데 이거는 좀 선을 많이 넘었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왔잖아요. 지난번에 홍익표 정무수석도 우연찮게 2번이나 뵙고 인사하고 그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지만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다.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해서 합당 반대하는 의원실에서도 이거는 너무했다. 어쩌려고 저렇게 많이 나가냐 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반대로 뭐라 그랬죠? 이거 저희가 알기론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막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반대로 취재를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올해 이제 모셨던 분을 만나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들어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우상호 의원이 쓴 책도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찬성 쪽에서는 당연히 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합당 반대하는 분들 위주로 제가 다녔거든요. 특히 초선 의원분들 주로 그리고 중진 이상, 3선 이상 분들 많이 다녔는데 거기 반응을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었어요. 이거는 너무 심했다 라는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 취재를 하고 다녀서 알았던 건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치 문제가 있다라는 듯이 엄청나게 주말부터 해갖고 막 때렸잖아요. 대통령이 막 경로했던 막 그렇게 때리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됐었던 통합 추진 준비까지 다 들어맞아. 그래서 사실상 강두구 의원이 실수로 올렸다가 지운 글들이 사실 대부분 일치한다. 이 정청래 당대표 이 못난 아저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도 안 꺼내는 거 봐.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당원 투표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안 되겠다. 정청래 당대표 너무 두드러 맞는 것 같다. 야, 그냥 당원 투표해. 너 믿고 기다린다, 정청래 씨. 근데 못했잖아. 자기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이 이자도 안 꺼낸다고. 제가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내용이 다 여기저기 확인했을 때 전부 일치하죠. 아이, 네, 진짜 화나가지고. 여러분, 그럼 저 진짜 오늘 봉인 해제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죠. 나름대로 도의적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중에 절반만 좀 해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수위가 세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부터 제 채널이 사라진다 한들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반박을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왜 지선 이후에는 되는데 지선 전은 안 되냐? 뭐 이거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공천, 지선 공천권,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지역의원 영향이 제일 많이 받죠. 내가 밀어주려는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이 있는데 합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 영향력이 줄어들죠. 심지어 이게 얼마나 치열하냐면 이 공천원금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엄청 세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나오는지 모르죠? 후보들. 그러면 여기서 현역구 의원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딱 그 지역구 의원이 딱 밀어주면 게임 끝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되게 정치 계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합당해서 초선인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4번에서 밀려요. 4번에서 밀린다는 게 우리 투표용지 보면 있죠? 지선은 좀 달라요. 4가 새로 들어온 사람, 초선 위주예요. 나가 기존의 사람, 이런 식으로 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대부분 투표할 때 가장 1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이 영향, 그래서 왜 우리 총선 때도 의석수 때문에 민주당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되게 막 중요하잖아요. 지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신경 쓰는 분들이 많겠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뭐 3, 4명, 3명, 구의원 3명, 뭐 구청장 1명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의 조직을 확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뭐 민주당 둘, 국민의힘 둘,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근데 여기서 조국혁신당도 들어올 수도 있어? 어떻게 되겠어? 그 지역의 조직이 불안정해지죠. 자기가 생각해 놓은 조직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이 계산이 망가질까 봐 두려운 거죠. 심지어 지선 경선이 얼마나 나름대로 치열하냐면 갑, 을, 병, 정, 지역구 전략적으로 옮기기까지 해요. 어디에 나가는 게 유리하냐. 여기 사람들의 계산은 우리가 바라보는 계산과 완전히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다음 전당대회가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 다음 이제 지선 끝나고 나서 펼쳐지는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선 후 원내 당대 선거. 여기가 민주당 주류를 차지한다. 이거를 먹는 사람들이 민주당 주류를 차지한다는 계산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총선 공천권이죠. 민주당 영향이 가장 세지죠. 세 번째,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대통령도 합당에 찬성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강한 걸 너도 나도 알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뭐 앞에 이 내용들이 가장 크겠지만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단순한 당권 투쟁이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김어준, 겸손, 유시민 작가 등까지 그동안 수많은 세월의 우리의 힘듦을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비판하죠. 제가 여기서 재밌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유튜버들도 언론사들도 몇몇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력 확대 작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그것과 별개로 언론사와 유튜버들, 평론가들한테 엄청나게 제한이 옵니다. 너 청와대 들어올래? 너 비서관 할래? 나 너랑 합방하고 싶어.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뭐 어렵진 않겠죠. 뭐 청와대 뭐 5급
뭐 6급 하나 자리 만들어주는 거 쉽죠. 쉽죠. 자리가 수백 개인데. 근데 제가 주변에서 쭉 보니까 이런 제안을 지금 계속 받는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섭외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발언의 여파가 크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방송 잘 되고자 뭐 해봐야 제가 뭐 10만, 20만 보는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암암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도 연락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 취재하고 있어요? 정청래 당대표 취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를 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전당대회 때, 다들 인지도 있는 분들이고 실력 있는 분들이니 전당대회 때 그때 열심히 그냥 실력으로 하셔라. 단순히 이게 지금 합당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자기들끼리.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 제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낸 게 아니고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 주변에서 제보들을 해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 정청래 대표 안 좋아해요. 이 사람들 정청래 대표 별로 응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은 지금 저희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들 돌고 있다. 이런 제안들 돌고 있다. 이런 영입 인사 이야기 막 나오고 있다. 슬프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준철 변호사부터 뭐 여러 명 이야기 나오는데 솔직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관련해 갖고 있는 일자리와 당직자들 다 합치면 500명은 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대선 후보 죽이기 하듯이 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같이 확인해주고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정청래 대표님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아직 대선 후보급 아니에요. 근데 왜 대선 후보급으로 때리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도 원래는 어땠는지 알아요? 정청래를 뭐 연임시키려고 한다.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한다. 여기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 사실은. 누가 그런 생각해? 이거 좀 부동산 저거 민감한 건데 요번에도 잘해낼 수 있겠지? 어우 심장 쫄깃쫄깃해. 이러고 있지 우리도. 다 똑같아 사람 마음이란 게. 뭐 지금 잘해갖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이야기 하는데 조국 대통령 만들란다는 얘기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내가 보다 듣다가 화딱지가 나네 진짜. 우리 정청래 대표 그렇게 월드클래스 아니에요. 우리 대선 만든다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 있었어. 그냥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 또 두드려 맞고 있네. 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아이고.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진련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잘 모른다. 근데 SNS나 행적들을 보니까 자격에 대한 좀 자질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뭐 박찬대 의원, 박선영 의원 등등등 해갖고 이재명 대선 캠프 본부 유세팀장으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몰랐냐? 사진이 거의 뭐 몇십 장이 넘어가는데 대선 유세팀장인 거를 몰랐냐? 다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가 있었죠? 식명계 70여 명이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고 아침부터 동아일보가 또 단독을 냈어요. 요즘에 민주당 내 사정을 어떻게 조중동이 계속 단독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반정청래라 해서 결집을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무슨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합당 당원 투표로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도 반대 세력 결집한다. 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 박홍근 의원이. 근데 합당 당원 투표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앞뒤가 맞아요? 이미 결정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침에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합당 제안 자체가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면서요. 왜 특검이나 추천 과정은 안 들여다보고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과정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병기 원내 때부터 해갖고 이게 추천이 들어갔는데 지도부가 교체돼서 챙긴 사람이 없어 보인다. 절차와 과정만 이야기를 하던 분들이 왜 당대표에 관련돼서 공격할 때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과정과 절차하면 원내 지도부 못 벗어나죠. 최고위원들 못 벗어나죠. 다 못 벗어나요. 과정만 보고 자기들이 아무도 검토를 같이 안 했구만.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 문제 있어요.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게 비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여러분들의 울분을 삭히려고 들어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결론, 이제 지선 이후에 합당 추진 절차가 진행되겠죠. 왜? 이미 통합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알고 보니 당과 정부, 당 그리고 대통령이라 쓰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대호 당정대가 이미 이야기됐던 건데 오늘날 친명대 친청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 반명대 친청이었더라. 그래서 다시 진행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안을 보아하니 합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권력 투쟁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정청래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자 준비가 되고 있더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어디에 줄댈 생각도 정치할 생각도 잘 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언론사 막 사장,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제안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할 거면 실력으로 하셔요. 여기도 똑같이 보는 누군가 귀가 있습니다. 제가 도를 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는데 누가 어디서 어떤 작업하는지도 알려주겠대요. 말씀해 주지 마셔라. 나는 이러나 저러나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오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90명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잘 보이고 싶었으면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욕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또 국회에 취재를 갈 건데 지난주에 제가 국회 취재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원래 보통 제가 국회 취재 가잖아요. 그럼 한 10곳에서 15곳 이상 돌거든요. 그러면서 당직자들도 만나고 대변인, 부대변인, 수석대변인 해갖고 막 전부 다 만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원래 대우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여쭤보러 왔는데 그러면 이분 뉴스가 누구 어디죠? 이래요. 이게 원래 보통의 반응이에요. 이게 제가 저의 영향력이 아직 약해서 보통 어디든 가면 이분 뉴스가 어디죠? 이게 반응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갔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세요? 이분 뉴스 그러니까 바로 내치대요. 그래갖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대요. 아, 대호 씨는 지금 정청래 편이다. 라고 제가 방송하는 것들 캡처 떠가지고 여기저기 의원실이랑 다 보내대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시면 저는 더 많이 다닐 거예요. 어디에 막 출연 좀 못하게 해라. 막 여기저기 막 보내시는 작업들을 하시던데 그럼 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에 어수선함이 있었어도 그동안 이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감이 잡히셨을 거라고 보고 아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점점 보면서 감이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호 씨 이거 좀 봐달라고요? 뭐 보내셨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 응원한다고 화환 보낸 거예요? 서터레스. 자, 결론. 자기 옆에 소중한 동료, 가족, 뭐 당대표 등등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 잘된 경우 저는 살아생전 못 봤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디. 부디 좋은 방향으로 다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도 안 꺼냈던 우리 당대표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어떻게 세상에 응원할 수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만 있을 수 있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